네. 자, 이번 시간은 332페이지. 네, 332페이지의 큰 번호 3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큰 번호 3번. 매출계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했고요. 매출 면세니까 매출 계산서는 우리가 13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예. 매출 계산서로 매출한 거는 유형이 13번입니다. 자, 11월 8일 날 주식회사 신한상사의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 증빙이 계산서예요. 발급을 하였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혼합으로 분계해서 차변이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11월 8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이 계산서 매출은 13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13 입력하시고 네, 품명에는 상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공급가액에는 200만 원이죠. 2 플러스 엔터. 면세 상품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거죠. 코드가 신한상사에다 팔았으니까 거래처는 신한상사. 그리고 증빙이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전자는 전자라고 해줘야 되니까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혼합으로 분계해 줘야 되죠. 3번 혼합. 자,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완성이 됐습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예. 그리고 이제 차변이 103번 보통예금이죠. 금액은 200만 원일 거고요. 탭키 눌러서 이거는 거래처를 코드 바꿔야죠. 예, 보통예금의 거래처가 신한상사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예금을 서울은행 보통으로 바꾸죠. 서울은행 보통. 네, 그래서 대금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거 이런 경우 거래처 코드를 바꾸는 거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인 거래이고요. 이 전표에서는 이 회계 처리할 때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서울은행으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 예, 보통예금 대금 거래는 이 분계를 혼합으로 해야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큰 번호 4번 하겠습니다. 매출 신용카드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는 거. 11월 9일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판매,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한 거죠. 그래서 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신용카드 전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표시가 되어 있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력은 공급 대가로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을 합니다만은 신용카드 그 전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따로 나누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유형은 17번 카드과세 매출이라는 유형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회사 3일 패션에서 연습했던 유형입니다. 자, 입력할까요? 11월 9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제 신용카드 매출이니까 17번으로 유형을 입력하시고 17번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은 카드사를 물어봅니다.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예, 우리 카드사, 우리 카드라고 했으니까 우리 카드사 확인. 예, 품명에는 상품 해야 되겠네요.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 가액에다가 합계인 공급 대가를 입력해 주세요. 220 플러스. 네, 그리고 거래처에는 김영철이 거래처가 됩니다. 김영철. 전자세금은 아니죠. 신용카드는 전자세금란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방향키로 지나가고요. 카드 매출은 카드 분개하면 됩니다. 여기 4번. 카드 분개 4. 자, 카드로 상품을 판매하면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22만 원이고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카드사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거래처가 우리 카드사로 되어 있는 거 이대로 두면 됩니다. 부가세 수금 2만 원, 그리고 상품 매출이 20만 원. 대변에 부채 22만 원하고 수익 20만 원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네. 밑에 분계 고칠 것이 없죠? 자, 17번 카드과세 매출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 큰 번호 5번입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 이제 매입으로 바뀌었어요. 예. 매입 세금 계산서는 매입세 공제가 되면은 51번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월 10일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10월 4일에 계약금 20만 원이 지급되었고, 자, 계약금 지급된 거는 계정 과목이 뭐죠? 네, 선급금이죠. 선급금 정리를 같이 해야 돼요. 지급되었고, 이를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급금과 외상 매입금을 같이 써야 되니까 이건 분계는 3번 혼합으로 분계해야 되겠군요. 자, 매입 거래죠. 11월 10일 세금 계산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유형이니까 51번 과세 매입으로 유형을 입력해야 돼요. 자, 11월 10일로 고치세요. 날짜를. 그리고 유형을 51번으로 입력합니다. 네, 품명에는 상품 되겠고요.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 250만 원. 2500 플러스. 거래처 맘모스. 전자세금. 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1번 전자입력 해주셔야 되죠. 분계. 선급금도 정리해야 되고 외상해야 되니까 혼합. 자, 매입을 혼합으로 하게 되면 차변이 완성이 됩니다. 예, 매입 부가세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혀야죠. 예, 부가세 대급금 25만 원 자산 증가시켰고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재고자산 증가하죠. 차변의 상품 250만 원. 자, 이제 대변을 두 가지로 입력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줄에 대변. 하나는 선급금 자산 감소시켜요. 선급금 20만 원 정리하고 거래처 코드는 맘모스 그대로 두면 됩니다. 나머지는 외상으로 매입했죠. 그래서 대변의 부채 증가, 외상 매입금, 대변의 외상 매입금. 나머지 금액이 255만 원이죠. 네, 250 플러스. 마지막에 탭키 누르셔가지고 외상매입금 거래처라든가 선급금 거래처 고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계약금을 같이 정리하는 분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계약금은 선급금이고 선급금 정리는 대변에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매출할 때는 우리가 매출액에 대해서 대금을 미리 받거든요. 미리 받는 게 선수금이죠. 계약금 미리 받는 거. 그건 선수금은 부채였기 때문에 정리를 할 때 차변에다 정리하는 거. 자, 밑에 분계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다음 2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1월 11일 거 보겠습니다.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하고 우리가 반품을 했어요. 그리고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우리가 매출에서 반품 들어온 것도 외상하고 상계할 때는 외상분계했잖아요. 매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다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분계를 외상분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에서 차감이 돼요.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고 분계를 그냥 외상분계하면 마이너스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1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세금계산서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1번 과세 매입이 됩니다. 유형이. 자, 품명은 상품. 수령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2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맘모스라는 거래처니까 맘모로 입력하죠. 전자세금. 네, 전자세금은 1번 전자입력으로 해줘야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입력으로 해줘. 자, 분계는 2번 외상분계죠. 자, 대변의 외상매입금에서 마이너스 일어났죠. 그 다음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에서도 마이너스, 또 차변의 상품에서도 마이너스. 우리가 반품했으니까 재고자산에서 마이너스 시키고 또 매입세 공제받는 부가세 대급금에서도 마이너스 2만 원 시키고 또 부채에서도 22만 원 마이너스 시키는 거예요. 마이너스 분계. 다음은 3번 11월 12일 걸 볼까요? 11월 12일. 3일공업사에서 영업부 승용차를 수리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수리대금은 다음 달에 결제할 예정이에요. 미지급금인데요. 자, 이 승용차 수리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될까요? 보니까 되겠어요. 예. 그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면은 개별 소비세가 없는 승용차거든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승용차에 대한 것은 수리나 취득이나 렌트나 관련된 매입세액 다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이지만 우리가 배기량이 1000cc 이하에 해당되는 승용차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51번 과세 매입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1998cc로 만약에 문제를 냈다. 그러면 54번 불공유형으로 입력해야 돼.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51 유형입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2일 날 51번 과세 매입이 되고요. 분명은 승용차 수리라고 할까요? 승용차 수리. 공급가액으로 넘어가서 50만 원. 거래처가 310업사. 전자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전자세금란에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요. 자, 분계는 다음 달에 지급할 미지급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혼합으로 분계해야죠. 3번 혼합. 외상분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외상분계하면 외상매입금이 돼버리니까 외상매입금이 아니니까 혼합으로 해야 돼. 자, 그리고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자, 요 매입세 5만 원은 부가세 대금이 맞지만 50만 원이 상품을 산 게 아니고 자동차 고친 거니까 비용 처리를 해야 되죠. 차량 유지비입니다. 예, 영업부 차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로 하는 거예요. 차량 유지비 코드가 여러 개 있는데 맨 밑에 822로 해야 됩니다. 영업부 차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줄에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대변의 부채를 증가시켜야죠. 대변의 부채 계정은 253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미지급금. 예, 얼마 지급해야 되냐면 55만 원 지급해야 되니까요. 55만 원 입력하시고 탭키를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310업사가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차변대변 합계 일치하는지 체크하시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11월 13일 영업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이다.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거래의 입력은 생략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는 작성일자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작성일자 기준이라는 것은 아직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 청구서만 받은 상태. 그러면 청구서 받으면 일단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그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17만 940원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 이 청구서의 하단을 보시면은 이런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부가가치 세법에 의해서 이 청구서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증빙하고 똑같이 유형을 선택해 줘야 돼요. 자,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는 51번 유형입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여기 있죠? 155 400원. 밑에 부가세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채로 인식할 때 요 17만 940원을 미지급금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약간 까다로워요, 이거. 자, 11월 13일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13일로 고쳐주시고 유형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니까 51번 유형이 되고 분명에다가는 전화요금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전화요금. 공급가액에다가는 155400 합계가 맞죠? 1709. 거래처는 K 한글로 K를 입력해 보면 주식회사 KT 그거 코드로 걸어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세금에다가 1번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계는 미지급금 분계를 해야 되니까 3번 혼합으로 선택해 주시고 자, 전화요금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 받는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 그런데 공급가액은 상품이 아니라 통신비가 돼야죠. 그래서 상품의 코드를 통신비로 바꾸는데 영업부 통신비니까 814번 판매관리비로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줄 대변에 우리가 작성일자 기준으로는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미지급금 대변에 253 미지급금
금액은 170940. 탭키 누르셔가지고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KT 제도로 떨어지는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변 대변 합계가 170940으로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자, 다음은 큰 번호 6번. 매입 계산서. 네, 계산서는 면세 거래죠. 매입이니까 53이 되겠네요.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자, 11월 14일 걸 보겠습니다. 회계부서 직원의 회계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회계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 80만 원짜리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했습니다. 현금 분개하시면 되죠. 자,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그러면은 53 면세 매입 유형을 선택해야 돼요. 자, 날짜가 11월 14일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11월 14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53 유형이다. 면세 매입. 분명에다가 위탁교육이라고 입력을 할까요? 위탁교육. 네, 공급가액은 80만 원이네요. 800 플러스. 거래처는 한국회계학원이네요. 00117. 전자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전자세금란에다가 1 해서 전자입력해 줘야 되고요.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현금 분계 1번 하시면은 출금 전표가 만들어져요. 대변의 현금인데 차변을 상품으로 해놨네요. 자, 위탁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교육훈련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코드에다가 교육 입력하시고 내려와서 825 교육훈련비 825번으로 코드를 고쳐야 됩니다. 다음 그 밑에 11월 15일 걸 볼까요? 증빙이 같은 거네요. 해피농원에서 매출거래처에 개업 선물로 보낼 화분을 구입하고 전자계산서, 증빙이 계산서예요. 10만 원짜리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자, 계산서 받은 거래는 53이에요. 53. 자, 그러면은 11월 15일로 날짜 고치시고요. 11월 15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이 53이 되고요. 면세 매입. 혼명에다가는 화분이 면세예요. 공급가액에는 10만 원. 이렇게 하시고. 거래처가 해피농원에서 샀어요. 해피. 거래처 코드에 해피농원입니다. 전자계산서 받았네요. 그러면 전자세금의 1번 전자입력.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1번 현금 분계입니다. 자, 대변의 현금은 맞는데 이 화분이 상품이 아니죠. 자, 화분을 왜 샀는가 보니까 매출거래처에 개업 선물로 보낼 거랍니다. 그러면 접대비가 돼요. 여기다가 접대비 매출거래처니까 800번 돼. 813번 접대비로 해야 돼요. 813번 접대비.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제 FAT 1급 시험 보실 때 갑자기 여기 면세 매입으로 53번 유형을 잘 입력했단 말이에요. 증빙이 계산서니까 계산서를 그 발급받으면 예? 우리가 지금 이게 계산서 발급받은 거래잖아요. 계산서 받으면 유형이 다 53이에요. 그런데
잘 해놓고서 밑에, 거기가 화분이니까 뭐지? 내용을 보니까 접대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혼동이 와가지고 접대비는 불공이잖아 하고 여기 가서 54로 이걸 고쳐요. 틀리는 거예요. 예. 자, 54 불공하면은 여기 공급가액 10만 원 넣으면 부가세 여기 10,000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예, 여기 부가세가 없는 거잖아요, 화분이. 자, 54 불공이 되는 경우는 증빙이 세금 계산서였을 때 접대비 관련 세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다 해서 그걸 불공으로 하는 것이지 구입한 재화 자체가 면세 재화입니다. 면세 재화라서 증빙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아닌 것은 불공이 절대로 없습니다. 네, 그거 예,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십시오. 우리가 이 매입 매출 전표에서 유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입력하고 있는 그 매입 자료면 그 매입 자료의 증빙이 뭐냐? 세금 계산서냐, 계산서냐, 신용카드냐, 이거에 따라서 유형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을 보시면요. 11월 16일 도규 갤러리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동양화를 구입하고 종이, 예, 갑자기 종이 계산서가 나왔네요. 종이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면 혼합으로 분개해가지고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것도 매출거래처에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대비로 상품을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선물이니까 접대비니까 맞아 불공이었지. 예,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증빙이 계산서는 불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서 증빙이 계산서 매입이다. 그러면은 53으로 유형을 입력해야 돼요. 면세 매입으로. 자, 11월 16일 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16일로 고쳐주시고 유형은 53번이 돼야 된다. 금명은 동양화가 되겠고요. 공급가액에다가 30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거래처에는 도규 갤러리가 되고요. 전자세금은 이건 종이니까 비워둬야 됩니다. 종이 계산서는 전자세금란을 비워두는 거.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상품이 아니라 접대비가 됩니다. 매출거래처 접대비니까 800번대 접대비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이 돼야 됩니다. 대금을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니까 미지급금 3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도규 갤러리로 그대로 두시면 돼요. 고칠 필요가 없죠. 네. 자, 다음에 이제 큰 번호 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큰 번호 7번.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54 불공을 연습한다는 것이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래서 이 불공은 다 보시면 증빙이 다 세금계산서예요. 근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이에요. 그게 54 불공 유형으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11월 17일 거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 진로마트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50만 원에 5만 원.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한다. 외상이다 이거죠. 자, 이거는 외상이라고 해서 외상분개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접대비를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혼합으로 분개를 해야 돼요. 자, 이 거래는 증빙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인데 이 5만 원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아요. 왜 못 받냐면은 매출거래처 선물이니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유형을 54로 입력해야 돼요. 아까 계산서에서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54가 될 수 없다. 접대비를 하더라도. 그러나 이거는 세금 계산서니까 부가세가 있는 거예요. 공제 받으면 안 되니까 54가 돼요. 자, 11월 17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은 54 불공. 우리가 54 불공을 선택하면은요.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는 팝업창이 떠요. 여기서 번호를 마우스로 잘 클릭해 줘야 되는데 9번이 되겠죠. 9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 그리고 선택 단추 눌러주시고 품명에다가 선물 세트 그리고 공급가액으로 가서 5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진로마트하고 거래했어요. 진로마트. 그리고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러면 전자세금란에 1번 입력하시고 그리고 전부 외상입니다. 그러면 혼합으로 하시고 이건 재고자산 상품이 아니니까 혼합. 그러면 이제 부가세가 포함해가지고 상품으로 되는데 선물 세트 접대비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접대비로 코드를 고쳐줍니다. 813번 접대비로 55만 원. 접대비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이죠. 미지급금. 네, 미지급금 55만 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진로마트로 예, 정리가 돼야 돼요. 진로마트로.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부가가치세 불공에 대한 것이 지금 7개가 더 있어요. 밑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은 11월 여기 17일 것까지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8일 거부터는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11월 18일부터는. 1년 후에.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는 이제 11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이제 겨울방학입니다. 저희 학원이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일주일씩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주일간 잘 쉬시고 1월 5일 날 여러분이 출석하시면 됩니다. 1월 5일 날. 예.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또 교회 가시는 분들, 성당 가시는 분들은 또 메리 크리스마스 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FAT 1급이 이제 기출문제로 곧 넘어가요. 다음에 여러분이 오시면 이제 기출문제 풀이 할 거거든요. 기출문제 풀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 교재가. 그러면 이제 다음 교재로 넘어가면은 여러분이 그때 그 소득세 이론, 그 원격 수업에서 한 과목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10시간짜리입니다. 10시간짜리.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1월 달에. 근데 이제 1월 달에 여러분이 학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이제 학원 나오는 시간 피해서 오전에 들으시든지 저녁에 들으시든지 해야 되는데, 1월 달에 시간이 안 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이번 방학 때 들으시는 게 더 좋아요. 예. 방학 때 그냥 미리 다 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방학 때 시간이 안 되시면은 1월 달에 다음 교재로 바뀌었을 때 그때 들으셔도 되고 1월 달에 시간이 안 날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이번 방학 때 소득세 이론을 들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부가가치세 이론하고 그 재무회계 이론 다 들은 다음에 시험을 안 보신 분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확인 안 해봤는데 처음에 확인했을 때는 시험 보신 분이 한 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도 응시하셔야 되니까 방학 때 어디 휴가 가시고 그러면 뭐 시간이 안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거 좀 챙겨서 시험도 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서류를 해가지고 가실 분들은 다음 주에는 제가 학원에 없으니까 오늘 미리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퇴실은 지금 찍으시면 안 돼요.